예, 안녕하십니까. 이민재 강사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데이터베이스 한번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들어오셔서 자, 블로그 주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블로그 주소가 블로그네이버.com 커넥터죠, 그쵸?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실 건 데이터베이스라고 써 있는 곳에 여기 보시면은 1급 데이터베이스 ACCDB라고 있어요. 요게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하시게 될 실습 파일입니다. 실습 파일이고 여기 access pdf로 되어 있죠. 그쵸?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프린트 PDF. 요거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제공해 드렸듯이 요거 개인적으로 출력을 하시거나 또는 태블릿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두 개 같이 다운로드 받아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같이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컴퓨터에 저장, 역시도 내 컴퓨터에 저장.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서 커멜급 ACCDB 요거 실습 파일 요거였죠. 그쵸? 요거를 실행시키시면은 이렇게 실행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행하시고 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매크로 실행을 차단하겠습니다 돼 있잖아요. 그쵸?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요걸 일단 파일을 닫으신 다음에 마우스 해당 파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속성에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해당 파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계속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차단 해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 클릭하시고 적용 누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역시 엑셀도 마찬가지. 엑셀 파일도 혹시라도 매크로가 뭐 빨간색으로 안 된다 하시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하시고 요 파일을 다시 실행시키시면 이렇게 컨텐츠 사용이 나오실 거예요. 컨텐츠 사용 누르셔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해당 파일 여시면 이제 왼쪽에 이렇게 테이블부터 시작해서 쿼리, 폼, 보고서라고 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엑셀 커마 1급 시험에서 다루게 될 엑세스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그럼 우리 일단 테이블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이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 뭐라고 얘기하냐면 릴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릴레이션. 테이블 같은 말이에요. 그럼 얘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저장하는 곳. 데이터의 저장소. 되셨나요? 자, 한번 저는 이제 봉사부서 테이블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봉사부서 테이블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 모양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공부하시려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 용어를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뭐 테이블 릴레이션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봉사부서 탭을 더블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릴레이션이라고 하고 이런 테이블의 가장 큰 의미는 데이터의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우리가 엑셀에서 배웠던 필드 있죠. 예를 들어 여기서는 뭐 이런 게 되겠죠. 요거를 전체를 부서번호 필드, 요거를 부서명 필드, 요거를 요거를 지동역사 필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필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이라고 얘기하고 동시에 어트리뷰트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필드가 그러니까 열이 필드면 요 행이죠. 행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요 단어는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행을 레코드라고 하고 동시에 튜플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요 레코드나 튜플 뭐 커말급 필기에서 나오죠. 자료 처리의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어트리뷰트의 모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데이터 하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 데이터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부서번호는 D02로 부서명 피스메이커고 지도 목사님은 여경구 목사님, 부장은 조규진, 뭐 연락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게 하나의 세트가 돼서 자료 처리의 단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되었죠? 자, 그리고 요 디그리하고 카디널리티는 뭐 사실 실기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필기에서 이제 요거
가끔 물어보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디글이라는 건 뭐냐면은 열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의 디글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는 거고 카디널 라틴 7개가 되는 거겠죠. 됐죠? 디그리가 열의 개수, 카디널 라틴은 행의 개수 7개. 됐죠? 다 용어니까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하실 거는 뭐냐면은 기본키라는 개념인데 기본키가 뭔지 얘기 좀 해볼게요. 기본키라는 게 여기서 이제 기본키가 이 부서번호인데 기본키는 모든 투표를 구별해낼 수 있는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키로서 이 데이터를 전부 다 구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즉 기본키는 절대로 중복되면 안 되는 거겠죠. 당연히 유일성이어야 되고 중복 불가되고 당연한 건데 기본키 즉 부서번호는요 여기서 빈값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해외 선교부가 아직 연락처가 사무실에 전화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연락처가 없을 수 있어요. 그쵸? 나중에 넣겠지만은. 하지만 요 해외 선교부라는 데이터 입력을 할 때 해외 선교의 부서번호가 없으면은 이 데이터를 쓰지를 못한다고요. 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본키가 뭘까요? 예, 주민등록번호죠. 주민등록번호.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기본키 가장 대표적인 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또는 학생이면 학번이 있겠죠. 학번. 또는 모델 그 기계면은 전자제품은 뭐가 있냐면은 모델명이 있겠죠. 모델명 같은 경우도 각 제조회사별로 중복되지 않겠죠. 자, 이런 게 기본키입니다. 됐죠. 자, 반면에 슈퍼키는 뭐냐면 2개 이상의 속성을 묶어서 기본키로 사용하는 게 슈퍼키예요.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을 할 때 이메일이라든지 또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어떤 기본키 내용을 이렇게 받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같이 묶어서 이게 둘 다 동일할 때 해당 데이터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사용한다. 즉 이런 거를 슈퍼키라고 합니다. 슈퍼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우리 테이블이 뭔지 기본적인 개념은 안 쓸까? 엑셀에 뭐 표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험 문제 얘기 좀 잠깐 해보면은 시험 문제 1번에 DB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었죠, 그쵸? 기출문제 따라하기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1번 문제가 DB 구축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DB 구축이 뭐냐면 주로 이 테이블에 관련된 제약사항들을 설정한 게 DB 구축의 문제 주 내용입니다. 그럼 그 제약사항을 설정한다는 게 어떤 건지 저랑 이제 실제 문제 보시면서 파일 보시면서 실습 파일로 진행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실게요. 자, 그럼 우리 교재 2-9페이지 기출문제 따라하기 그 1번 DB 구축 1번 보시면은 교회에서 교인을 관리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교인 명단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되어 있죠. 그럼 일단 교인 명단 테이블 있죠. 참고로 여러분 요거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 파일은 출판사에서 있는 파일을 제가 수업 진행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필요한 걸 좀 수정하거나 또는 테이블을 이렇게 추가하거나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교인 명단이 되어 있죠. 자, 교인 명단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서 디자인 보기 누르시는 거예요. 디자인 보기. 디자인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되는데 좀 전에 봤던 봉사부서 탭이랑 틀리죠. 자, 뭐냐면 디자인 보기를 눌러서 그렇거든요. 자, 요거 일단 보기 눌러볼게요. 교인 명단을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이런 데이터로 이루어진 테이블이에요. 근데 이거를 디자인 보기를 연다는 건 뭐냐면 그 각 테이블의 필드에 대한 속성들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열리는 겁니다. 되었죠? 자, 그럼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교번 필드의 필드 크기는 7로 설정하고, 자, 교번 클릭하시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필드 크기가 225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지우고, 총 크기를 7로 설정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되었죠? 자, 그 다음에 981234처럼 6자리 숫자가 입력되며, 빼기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셔야 되겠죠. 입력 마스크란 말이 처음 나오죠. 일단 입력 마스크가 뭔지 설명을 먼저 좀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 교번에다가 입력 마스크 같은 거 전 설정 안 하고 그냥 저장 누르신 다음에 언제나 저장하셔야 됩니다. 저장 누르신 다음에 보기 누를게요. 보기 누른 다음에 교번에다가 데이터 입력할 때
KOR을 입력을 하든 또는 한국을 입력을 하든 숫자를 입력을 하든 특수문자 입력을 하든 어떠한 제약도 없어요. 됐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 같은 거 KUR 이런 것도 입력되게 되면은 입력이 안 되게끔, 즉 숫자만 입력되게끔 요런 형태만 입력되게끔 입력을 제한하고 싶은 거지. 입력 형태를 제한해서 틀을 제공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 게 입력 마스크예요. 자, 직접 한번 볼게요. 자, 디자인 보기에서 여기서 자, 볼게요. 교본 누르고 입력 마스크에다가 00 000 주고 이렇게 0 줄게요. 네,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이렇게 입력 마스크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고 나서 저장 누르고 다시 보기 누르시면 이제는 아까랑 틀리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어떤 틀이 이렇게 생기고 이제 여기다가 영어를 아무리 쳐도 한글 아무리 쳐도 입력이 안 돼요. 오로지 숫자만 이렇게 입력이 된다고요. 되셨나요? 요런 게 입력 마스크입니다. 어렵지 않죠? 됐죠? 그럼 우리가 입력 마스크를 설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 입력 마스크의 정의 문자는 뭔지 공부해 봐야겠죠? 자, 그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PDF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PDF 첫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입력 마스크에 대해서 나오는데, 입력 마스크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요. 이렇게 첫 번째 1번, 두 번째 2번, 세 번째 이렇게 3번 이렇게 돼 있고, 각각의 영역을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1번은 뭐라고 하죠? 입력 마스크 형식이라고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거냐면 이런 의미예요. 입력 마스크에 뭐 내용이라고 해도 되죠. 내용 또는 틀, 실제적인 거, 그러니까 실제 제약상 이런 걸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우리 00 빼기 00 이렇게 해줬더니 0은 문자는 입력을 못하고 숫자만 받아들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이렇게 했거든요. 00하고 여기다가 참 여러분 이건 폰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거 말씀드려야겠다. 요거랑 키보드에 보시면 엔터 위에는 요거 있죠. 요거랑 같은 게 옵니다. 자, 요건 폰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다시 해볼게요. 00 이렇게 하시고 요 원화 표시 있죠. 그러니까 역슬러시라고 하는데 요거 원화 표시 하신 다음에 이렇게 빼기를 하시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입력 마스크에서 요 역슬러시 뒤에 있는 요 기호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해 달라는 소리예요. 데이터가 아닌 어떤 기호로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0000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입력 마스크 형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세미콜론 하면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자, 요 기호 있잖아요. 역슬러시 있는 기호. 요 기호를 이 필드에, 즉 데이터의 테이블에 저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에다가 테이블에다가 이 0으로 된 이 숫자만 저장할 것인지 아니면은 기호까지 함께 저장할 것인지.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거죠. 0을 쓰게 되면은 기호도 같이 저장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1을 쓰게 되면은 기호는 빼고, 즉 0으로 된 숫자 6자리만 저장하겠다, 이런 소리예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세미콜론 한데 마지막에 3번 자리에 어떤 기호를 표시할지 결정한다고 됐죠. 이건 뭐냐면은 우리 액세스에서 요 데이터 입력을 할 때 그 입력하는 그 장소의 자리에 어떤 기호를 선택할지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생략을 하시면 이렇게 언더바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비밀번호 보통 입력할 때 그 별표 표시되어 있는 거 가끔 보시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별표를 표현하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요렇게 별표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98123처럼 6자리 숫자하고 빼기도 저장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6자리 숫자니까 숫자 필수니까 그 입력 마스크 정의 문자는 0일 거라고요. 00 그리고 중간에 빼기는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뒤에 0000 이렇게 6자리 숫자를 주고 이 빼기 기호도 저장하게 달라니까 세미콜론 한 다음에 저장의 기호 0을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6자리 숫자 줬고 마지막에 이 기호도 저장해달라고 0으로 이렇게 주고요. 됐죠? 자, 요거를 그대로 입력 마스크 이렇게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끝. 자, 그럼 계속해서 2번 볼게요. 2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본 필드에는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필수 속성 주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름 클릭하시고 이름은 필수 속성을 예로 주시면 되세요. 예로 주시면 되고, 그리고 빈 문자를 입력되지 않도록, 자, 보시면 필수 속성 아래 빈 문자로 용자, 얘도 빈 문자를 형은 빈 문자를 넣어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얘를 안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3번 교구 필드는 한 글자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하시고 되는데, 자, 교구 클릭을 하시고 아래 보시면 유효성 검사 설정할 수 있는 규칙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유효성 검사 규칙이 뭔지는 이미 엑셀에서 했었죠.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이 값이 사전에 정의한 어떤 규칙에 맞는지 부합한지 주는 거예요. 그럼 그 규칙을 여기다가 주면 되는 거잖아요. 교구 선택, 그 교구의 유효성 검사 클릭하시고, 자, 어떻게 주시는 거냐면 길이잖아요. 교구의 길. 그래서 이렇게 렌에서 가로 열고, 우리가 액세스에서 필드명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이렇게 중괄호가 필요해요. 교구. 되었나요? 이렇게 여기까지 좀 무슨 뜻이냐면 교구 필드의 글자 길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이가 1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되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4번 주민등록번호 필드에는 기본키가 아니면서 중복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미 교번이 기본키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본키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를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기본키를 눌러버리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교번이 이렇게 해제가 되면서 얘가 기본키로가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즉, 주민등록번호에서 기본키를 둬서 얘가 중복 불가하게 속성을 줄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죠? 기본키가 아니면서 중복 불가능한 설정을 주려면요, 선택을 하시고 이 아래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인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인덱스 클릭을 하시고, 자, 보죠. 인덱스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중복 불가, 인덱스 설정 예로 준데 중복 불가, 요렇게 주시면 되세요. 됐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 키가 아니면서 중복 불가 쓸 수 있는 거는 인덱스에다 중복 불가 설정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냉담자 필드 추가하는 건 필드 마지막에다가 냉담자라고 적어서 이렇게 추가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참과 거짓같이 두 가지 값 중 하나만 입력되도록 데이터 형식으로 됐잖아요. 자, 데이터 형식 눌러보시면은 두 값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형태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yes, no라고 있어요. 요거 선택하시면, 자, 저장 누르고 잠깐 볼게요. 저장 누르시고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체크 박스가 나옵니다. 그렇죠? 요게 맞다 틀리다 yes, no 그것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이제 요거 가지고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건 또 차후 문제가 나올 때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큰 2번 할 차례인데, 큰 2번에 보시면은 거기 뭐 추가 쿼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쿼리가 수업 시간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뭐 간단하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처럼 똑같이 3번, 큰 3번 먼저 관계 설정 먼저 얘기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도 관계 설정 한번 보도록 하죠. 관계 설정을 하시려면 일단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여기 관계라고 되는 거죠. 이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게 교구 교인 명단만 보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문제 좀 읽어볼게요. 교인 명단 테이블의 봉사부서 필드는, 봉사부서 필드 있죠. 이 필드는 봉사부서 테이블의 부서번호 필드를 참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어디에도 봉사부서 테이블 같은 거 안 보이죠. 어떻게 갖고 오셔야 되냐면 테이블 추가를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봉사부서 있어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럼 요거를 직접 진행하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인지 개념부터 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자, 닫기 눌러서 저장 하나 누른 다음에 교인 명단 테이블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봉사부서 필드가
D01, D02, 뭐 D05, D06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걸 봉사부서 탭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부서번호 이렇게 D01, D02, D03으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새로운 교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데이터 입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 봉사부서 이 D06이라는 숫자는 당연히 봉사부서 테이블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봉사부서 탭에 없는 값이 여기에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제약사항을 걸어달라 이 소리예요. 되셨나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관계 설정창 봤더니 이미 교구하고 교인 명단은 관계 설정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시험에서 이미 문제에서 이렇게 기존에 되어 있는 관계 설정은 건드시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문제에서 이걸 건드리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거 건드시면 안 됩니다. 되었죠? 자, 그러면은 교인 명단하고 봉사부서 탭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관계 설정창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교인 명단의 봉사부서는 봉사부서의 부서번호를 참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옆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교인 명단의 교구 이 데이터는 교구 테이블의 교구번호를 참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교구를 넣을 때 당연히 이쪽에 있는 얘네들 가져다가 참조해서 넣겠다 이 소리죠. 마찬가지. 우리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교인 명단의 봉사부서 이 테이블은 여기서 이렇게 참조한다고 되어 있죠. 그쵸? 이런 관계 설정을 해달라는 소리예요. 됐죠? 자, 그러면 거기 문제 보시면 1대 m이라는 뭐 그런 관계 있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잘 살펴보시면은 이 봉사부서의 부서번호는 기본키잖아요. 기본키인데 얘가 중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즉 어떤 D03이라는 D06이라는 이 값은 D06이라는 값은 이 부서번호 전체에서 D06이라는 이 값은 부서번호 전체에서 한 번만 나와야 되는 거죠. 즉 얘는 봉사부서 탭에서 한 번밖에 못 나온다고요. 반면에 교인 명단에서 봉사부서는 당연히 이렇게 중복되는 게 정상이죠. 됐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 개 있다고 해서 1대 다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대 다관계. 어렵지 않죠? 1대 다관계.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됐죠? 역시 마찬가지 교구 테이블에 교구 번호는 하나밖에 없지만은 교인 명단에서는 여러 개 중복될 수 있겠죠. 자, 요런 관계를 1대 다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봉사부서나 교구처럼 이 교인 명단 테이블에서는 아니지만은 다른 테이블에서 기본키로 참조가 되고 있는 이런 필드들 있잖아요. 이런 필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외래키라 얘기해요. 외래키. 되셨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럼 실제로 액세스에서 관계 설정하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설정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관계 누르시면 되겠죠. 관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자, 교인 명단 테이블은 보이는데 봉사부서 테이블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아까 처음 전에 관계에다 요거 테이블 추가 이렇게 누르셔도 되지만은 보통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테이블 표시 이렇게 하셔도 되세요. 그럼 여기 봉사부서 테이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문제 천천히 읽어보면 진행을 하죠. 교인 명단 테이블의 봉사부서 필드는 봉사부서 테이블의 부서번호를 참조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참조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럼 여기다가 얘를 잡고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시는 거예요. 그럼 놓으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서 항상 참조 무결점 유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보죠. 그 두 번째 삼각형 보시면 두 테이블 간 항상 참조 무결점 유지하시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면 되세요. 체크만 해주고 만들기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거기 보시면은 두 테이블 간 관계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봉사부서 테이블의 적절한 필드 기본키를 설정하시고 되어 있죠. 여러분 원래 이제 그 출판사에서 제공되는 예제 파일에는 여기 봉사부서에 보시면은
이렇게 부서번호의 기본키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관계 설정이 안 됩니다. 그 얘기 좀 잠깐 좀 해볼게요. 일단 지우고. 관계 삭제하시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삭제 되겠죠. 자, 그러면은 봉사부서 탭에 가서 제가 기본키를 없애고 기본키 수정을 없애고 다시 와볼게요. 자, 봉사부서 탭을 디자인 보기 누르고 여기 부서 번호에 기본키 설정되어 있는 걸 기본키를 해제하고 그리고 저장을 누른 다음에 닫을게요. 그리고 다시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관계 누르신 다음에 이제 똑같이 좀 전에 관계 설정 아무 이상 없이 잘 되는 거 보셨죠? 자, 근데 똑같이 해볼게요. 부서 번호를 봉사부서로 가지고 온 다음에 참조 무결정 기준만 누르고 만들기 누르시면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안 되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요런 거죠. 현재 지금 제가 부서번호에다가 부서번호 여기에다가 기본키 속성을 해제해 버렸단 말이에요. 기본키 속성을 해제해 버렸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부서번호에 있는 값은 중복된 값이 들어가도 된다는 소리죠. 이 말 이해되시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D03이라는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부서번호에 기본키 설정이 안 돼 있어서 만약 중복된 값이 들어갈 수 있다 하면은 여기에 이런 것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D03이란 값이 이렇게 다시 추가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죠. 만약에 이런다고 치면은 그때 이 데이터는 똑같이 D03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애를 참조해야 되죠? 논리적인 오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 설정하실 때 반드시 액세스는 요 기본 테이블 있죠, 기본 테이블. 여기에서 얘가 중복 불가라는 확실한 어떤 확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럼 중복 불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기본 키로 설정을 하거나 또는 인덱스에 중복 불가 이 두 가지를 요구하겠죠. 되셨나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알고 보면요. 자, 그러면은 계속 또 진행을 하죠. 자, 그러면은 봉사부서 탭에서 디자인 보기에서 다시 부서번호에다가 기본키 설정을 줬어요. 그리고 저장 누르고 다시 데이터베이스도 관계 들어가셔서 이제 다시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해보시면 이젠 잘 됩니다. 되셨나요? 지금 3번 문제 요거는 여기까지만 해달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요거 관계 설정에서 좀 더 추가 내용 좀 해볼게요. 지금 현재 문제에서 요거 하고 있는 건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항상 참조 무결정인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라는 요 세 가지죠.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무슨 의미인지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프린트에 PDF에 다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PDF 보시면 이렇게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요 내용이거든요. 자, 다음 관계 설정하시는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관계 들어가신 다음에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테이블 표시해서 원하는 거 갖고 오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관계 유형에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는 뭐냐면은 교인 명단 테이블의 봉사부서는 봉사부서 테이블의 부서번호를 참조하고 있으므로 봉사부서 테이블에 없는 값은 교인 명단에 들어올 수 없다고요. 늘 하던 얘기죠, 그쵸? 이게 관계 설정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무슨 얘기도 되냐면은 봉사부서 테이블의 부서 번호 중 교인 명단 테이블의 봉사부서 있는 값도 당연히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요렇게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D03 있겠죠. D03인데 만약에 여기서 사용자가 D03 부서번호 의료선결 지워버렸어요. 봉사부서 테이블에서. 그럼 이 교인 명단 테이블은 부서번호를 이렇게 참조하고 있었는데 얘가 지워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논리적인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쵸? 이럴 때 액세스는 이 무결성, 즉 결점이 없는 이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 참조하고 있는 값은 부서번호에서 자기 마음대로 지우지 못하게끔 제약을 걸어버립니다. 참조 무결성이 뭔지 아시겠죠? 그쵸? 그쵸? 그럼 반면에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는 뭐냐면 봉사부서 테이블, 즉
그 기본 테이블의 값을 변경을 하게 되면 교인명단 테이블 같이 변경해 주면은 참조의 무결성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됐죠? 그 소리고,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얘를 이렇게 참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관련 레코드 모두 업데이트는 뭐냐면 얘를 만약에 D07로 바꿔버리면 얘도 전부 다 D07로 이렇게 바꿔달라 이 소리고,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걸 이렇게 다 지워버리잖아요. 지워버리면은 관련 데이터 얘네들 전부 다 같이 다 지워달라는 소리예요. 무결성 유지를 위해서.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참고로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는 이렇게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고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이 두 개를 이렇게 체크하는 이런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수업 전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문제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가끔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있죠. 요것도 체크해달라고 시험 문제 나와요. 문제를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특히 요걸 삭제해달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관계 설정이 1대 1인 경우는 얘를 삭제하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됐죠? 자, 우리 원래대로 문제 풀어놓죠. 그리고 저장 누르시고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보시면은 뭐 교육명단 추가 테이블의 내용을 추가된 명단에 추가하시오 돼 있고, 거기 중요한 거는 뭐 교본 필드를 이용하여 중복 여부를 판단한 추가 쿼리를 작성하라고 됐잖아요. 일단 쿼리라는 단어를 거의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쿼리가 뭔지 볼게요. 자, 쿼리라는 말을 우리말로 직접 직역하면은 질의라고, 이렇게 질문이라고 해요. 질문. 이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컴퓨터한테 뭔가 요청을 할 때 그 요청 방법을 질문으로서 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사부서 테이블, 교인명단 테이블일까? 교인명단 테이블에서, 교인명단 테이블에서 전부 다 필요 없고 모든 데이터 필요한 게 아니라 교번하고 이름하고 주민 연락처 이렇게 세 가지만 필요하다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컴퓨터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인 명단 테이블에서 교번과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이 세 가지 필드만 나한테 보여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보여주는데 단 봉사부서가 D-03인 애들만 보여줘라 이렇게 조건을 걸 수도 있는 겁니다. 됐죠? 요런 질문이 질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컴퓨터 언어인 SQL이라는 걸로 하는데, 뭐 SQL이라고 읽기도 하고 SQL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이거 모의학자면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인데, 이게 뭐냐면은 구조화된 쿼리 랭귀지라는 소리예요. 되었나요?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한테 이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컴퓨터가 약속된 어떤 컴퓨터 언어로서 물어본다 이런 소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를 제가 여기까지만 조건 처리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select 교번 이름 연락처를 from 교인 명단에서 보여줘. 이렇게 해주면 컴퓨터가 이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을 묻고 우리한테 원하는 대로 값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됐죠? 그러면은 컴퓨터는 요것만 저장해. 우리가 액세스에는 요것만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그때그때 컴퓨터가 이거를 읽어들여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값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쿼리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린트 보시면은, 자, 프린트 잠깐 볼게요. 프린트 보시면은, 자, 우리 프린트 3페이지에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사실 쿼리 이게 액세스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어려운데, 크게 뭐 선택 쿼리, 셀렉트 쿼리, 삽입 쿼리, 인서트 인투 쿼리, 업데이트 쿼리, 딜리트 쿼리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여러분은 뭐 나머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셀렉트 쿼리 있죠. 셀렉트 쿼리.
요거는 꼭 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천천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미리 보고 가죠. 쿼리 만들면 만들기 쿼리 디자인에서 SQL 보기 이렇게 눌러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볼게요. 액세스에 들어가셔서 자, 다 닫고 만들기에 보시면 여기 쿼리 디자인이 있거든요. 요거 눌러달라 소리입니다. 눌러주셔서 여기 보시면 SQL 보기라고 써요. 자, 누르신 다음에 SQL 보기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얀색의 쿼리를 넣을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요거 셀렉트 구문부터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셀렉트 한 다음에 뭐 테이블 필드명 이렇게 되는데 이런 소리죠. 자, 셀렉트 한 다음에 교인 명단에서 값을 갖고 와볼게요. 교인 명단에서 갖고 올 때 교인 명단 점 이름 교인 명단 점 봉사부서 쉼표 그 다음에 교인 명단 점 교구 그리고 from 교인 명단 이렇게 주시면은 교인 명단 탭에서 이름과 봉사부서 교구만 갖고 와달라는 소리예요. 자, 보기 눌러볼게요.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값이 잘 나옵니다. 되셨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서 어차피 교인 명단에서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교인 명단 갖고 오면 되죠. 테이블이 하나일 때는 이 앞에 굳이 교인 명단이라는 값을 이렇게 어렵게 쓰실 필요가 없죠. 어렵게 쓰실 필요가 없이 이렇게 이름, 봉사부서, 교구만 이렇게 쉼표로 구분하는 거예요. 쉼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보기 누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거기 보시면은 거기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있는 거 그대로 써볼게요. 자, 그 아래 보시면은 셀렉트 교번 이름 어쩌고 돼 있죠. 자, 그대로 한번 적어보죠. 셀렉트 갖고 오세요. 교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봉사부서 교구 연락처를 갖고 오세요. 이 소리잖아요. 어디서? from 교인 명단에서 됐죠? 뒤에 오더바이는 아직 안 하겠습니다. 자,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그 해당 데이터 잘 갖고 와요. 내가 원하는 거 잘 갖고 왔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 상태에서 보세요. 뒤에다가 오더바이가 뭐냐면은, 자, 오더바이, 여기다가 교구라고 쓸게요. 교구까지만 적고 뒤에 ASC는 아직 안 쓸게요.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교구가 1, 2, 3,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오름차로 정렬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됐죠? 자, 이렇게 1, 2, 3, 4, 5 정렬되고 있죠. 그쵸? 반면에 여기를 DESC라는 이 하나를 붙여주시게 되면은 보기 누르면은 교구가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께 정렬이 됩니다. 되겠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를 ASC 이렇게 적어주면 이건 뭐냐면은 그냥 오름차 정렬이라는 소리예요. 즉 ASC, DES를 생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값을 정렬해 줍니다. 그렇죠? 셀렉트 한 다음에 필드 이름 싹 다 주고 from 어느 테이블에 갖고 올지 테이블 이름을 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오더 바이 한 다음에 필드명을 좀 이렇게 정렬이 잘 됩니다. 됐죠? 자, 그럼 그 아래 보시면은 뭐 where 봉사부서 D03이라고 되는 거 있는데 그게 뭔지 볼게요. 자, 이렇게 where 준 다음에 여기다가 알짜가 더 들어가네. where 준 다음에 여기다가 봉사부서가 D03하고 같은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D03하고 같은지. 이렇게 조건을 걸어주고 다시 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봉사부서 D03인 데이터 이렇게 잘 나옵니다. 됐나?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됐죠? 다만 이제 그 아래 보시면은 연락처 그 02별 이렇게 되는데 그거 뭐냐면은 조건을 이렇게 걸어볼게요. 조건을 연락처 한 다음에 는 하고 여기다가 별 02별 요렇게 좀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연락처에
공의가 포함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즉 서울 지역 교인만 갖고 오고 싶은 거죠. 근데 액세스에서 이렇게 공이 별에서 별참 요런 거죠. 이 별을 사용하시려면은 이렇게 는연산사를 쓰시면 안 돼요. 는연 쓰시면 안 되고 뭘 써야 되냐면 여기다가 라이크로 바꿔주셔야 돼요. 라이크 연산자라고 하는데 라이크 연산자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소리죠. 여기다가 이렇게 라이크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리고 보기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0이라고 되어 있는 값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이제 셀렉트 부분에 라이크 여기까지 했었죠. 그럼 이제 삽입 쿼리 해볼게요. 삽입 쿼리라는 건 뭐냐면은 테이블에다가 특정 데이터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요거 잠깐 틀 좀 보고 얘기해 보죠. 삽입 쿼리는 인서트 인트인데 인서트 인트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테이블명을 적어주고 필드명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밸류스에서 이렇게 값을 주는데 저는 이제 이거 할 거거든요. 이거 할 건데 여기 보시면 교인 블랭크라고 이렇게 테이블명 이름이 교인 블랭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실제로 액세스에서 교인 블랭크 테이블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서트 인트 교인 블랭크 하신 다음에 교번 이름 봉사부서 교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밸류스 한 다음에 값을 이렇게 쭉 주는데 이거는 순서를 똑같이 맞춰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액세스 여셔서 자, 이거 닫고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SQL 문법기 누르면 쓸 수 있죠. 그쵸? 자, 여기다 한번 직접 써보죠. 자, 이렇게 인서트 인투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교인 블랭크라고 이렇게 테이블 이름을 써요. 교인 언더바 블랭크겠죠. 그쵸? 교인 언더바 블랭크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필드를 이렇게 교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봉사부서 교구 줍니다. 그리고 가로 닫은 다음에 여기다가 밸류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이렇게 쭉 나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값을 한번 쭉 나열해서 기록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값을 쭉 나열하게 되면 이렇게 가로 닫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값끼리 교번에 99-011이 이름의 홍길동 요 주민번호 이렇게 봉사부서 D02 교구가 3번으로 이렇게 각각 들어가는 거예요. 되겠나요? 자, 근데 이거는 인서트 인투 즉 데이터를 넣는 건요 단순히 값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얘는 테이블에다 값을 넣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실행 콜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보기 누르면 그 값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보세요. 쿼리 전 실행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행 하나 추겠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얘 누르시고 교인 블랭크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방금 줬던 값이 이렇게 잘 들어가지겠죠.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자, 그 아래는 이건 뭘까요? 인서트 인트 교인 블랭크가 똑같은데 여기다 이제 연락처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연락처 추가됐고 여기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서울 지역 교인 명단 뽑아낸 거 있잖아요. 그 쿼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즉 값을 들어가 이 밸류수로 했던 거를 요 셀렉트 곰으로 만들어서 갖고 왔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 자, 이제 여기다가 연락처 주시면 되죠. 여기다가 연락처 주시면 되고 뒤에 이제 값을 이렇게 주면 된다는 거죠. 셀렉트 교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봉사부서 교구 연락처 이렇게 갖고 오면 되겠죠. 어디서 갖고 올 거예요? from 교인 명단 테이블에서. 근데 다 갖고 오는 게 아니라 where 조건문을 이용해서 연락처가 like 연산자 이용해서 별, 02, 별 이렇게 02를 포함한 애들만 갖고 와달라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되겠나요? 그리고 실행을 누르겠습니다. 쿼리 디자인에서 실행 누르시면은 이렇게 28개 행을 추가하겠냐 물어봐요.
얘 누르고 다시 이제 확인해 보죠. 그럼 이제 교인 블랭크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잘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됐죠? 인서트 인트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업데이트 쿼리 한번 해볼게요. 업데이트 쿼리 그 프린트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생긴 것부터 보죠. 업데이트 쿼리 어떻게 하신 거냐면, 업데이트 하신 다음에 일단 테이블 명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블 명을. 그리고 나서 셋 한 다음에 여기다가 업데이트 할 내용을 이렇게 쭉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where 한 다음에 다 조건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업데이트 한 다음에 이렇게 교인 블랭크라고 하면 교인 블랭크 테이블의 내용을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셋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뭐냐면 이름 필드를 강호동으로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만약 여기까지만 끝내고 실행을 시켜버리면 교인 블랭크에 있는 이름 모든 내용을 전부 다 강호동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됐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where 한 다음에 교번을 99-2012가 어디 있던 거예요? 위에서 여기서 인서트 인투에서 밸류스를 넣었던 거 있죠? 그거잖아요. 즉 홍길동을 이렇게 강호동으로 바꿔달라 이 소리입니다. 되셨나요? 그렇죠? 업데이트 교인 블랭크를 업데이트 해서요. 그 내용은 이름을 강호동으로 바꿔주는 건데요. 다 바꾸지 말고요. where 조건문의 기술하기를 교번이 99-2012 즉 앞에서 인서트 인투에서 넣었던 홍길동 있죠? 홍길동 교번이 99-2012 요거를 이름을 홍길동에서 강호동으로 바꿔주세요. 요런 소리죠. 자, 실제 액세스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교인 블랭크 보시면 이렇게 99-2012인 교번을 갖는 홍길동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강호동으로 바꿔달라는 소리겠죠. 그쵸? 자, 직접 진행해 보죠.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SQL 물기 붙고 자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진행을 할게요. 우선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업데이트 하신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뭐예요? 교인 블랭크 교인 언더바 블랭크. 근데 내용이 뭐예요? 셋 한 다음에 내용이 이름 필드에 있는 값을 강호동으로 바꿔주세요. 근데 조건이 있대요. where 조건문에서 다 바꾸는 게 아니라 교번이 99-2012를 갖는 요 데이터만 교번이 99-2012인 데이터만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눌러보죠. 실행 누르시면은 이렇게 한행을 새로 고치겠냐 물어봅니다. 예 누르시면은 자 이제 확인해 볼까요? 교인 블랭크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홍길동에서 강호동으로 잘 바뀌는 거 보이시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딜리트 쿼리인데, 딜리트 쿼리에서 저는 이제 요 강호동 데이터 있잖아요. 요 데이터 방금 바꾼 데이터 요거를 삭제해 볼게요. 삭제하는데, 사실 딜리트 쿼리는 그냥 셀렉트 쿼리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셀렉트를 그냥 딜리트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잠깐 볼게요. 자, 그럼 보시면은, 자, 요거는 저장을 해놓고, 그냥 쿼리로 저장을 하죠.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들어가셔서 SQL만 놓고 자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일까요? 갖고 오세요. 모든 데이터를 갖고 오세요. 여기 별이 모든 데이터 갖고 오라는 소리입니다. from 교인 언더바 블랭크에서 이렇게 교인 블랭크에서 모든 데이터를 갖고 오라는 소리예요. 별이. 그리고 보기 누르면 이렇게 모든 데이터 잘 갖고 옵니다. 근데 여기다가 where 조건문을 걸어볼게요. where 한 다음에 이거를 이름 필드가 강호동인 사람만 보여주라고 이렇게 보기 누르면 해당 데이터만 보여주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딜리트로만 바꿔주면 자, 바꾸고 보기 누르면 여기까지 똑같이 보이는데 이제 여기를 실행 누르시면 이렇게 한행을 삭제하겠냐 메시지가 뜨고 예 누르시면은 자 교인 블랭크에 보시면 방금 해당됐던 강호동 데이터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셀렉트만 할 줄 알면 딜리트 쿼리는 자동으로 할 줄 아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2번 문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뭐라고 됐냐면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의 내용을 추가된 명단에 추가하시오. 그리고 첫 번째 삼각형이 뭐라고 되냐면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레코드만 추가되도록 하시오 돼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교인 명단 추가하고 추가된 명단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아마 요런 화면을 요런 두 개의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이 정훈이하고 편동이 있죠. 이 두 사람은 두 테이블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같이 있는 건데 지금 추가라는 게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렇게 추가되는 거죠. 근데 이미 추가된 명단에 있는 정훈이하고 편동이 얘네 둘은 제외하고 이 다섯 사람 이호영, 김호식, 윤도영, 이대영, 박미라 이 다섯 사람만 추가된 명단에 넣어달라는 소리죠. 되셨나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업데이트, 인서트 인투 한 다음에 들어갈 테이블이 어디예요? 추가된 명단에 값을 넣으니까 추가된 명단 이렇게 되겠죠. 추가된 명단 되었나요? 그리고 사실 여기다가 뭐 교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 여기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셀렉트 구문 이용해서 들어갈 값을 그냥 주잖아요. 그러면은 추가된 명단의 모든 내용에다가 이게 그냥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셀렉트 별한 다음에 어떤 거?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에서 셀렉트 프롬만 했구나. 자, 셀렉트 프롬 한 다음에 교인 명단 추가 됐죠. 그쵸? 이거 이해되시나요? 인서트 인투 추가된 명단에 값을 넣는데 그 값이 뭐예요? 교인 명단 추가있는 내용을 갖고 와서 넣어달라고요. 근데 다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자, 여기 제가 프린트에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놨죠. 저 아래다 좀 적겠습니다. 외어한 다음에 not in이 뭐냐면 일치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select 한 다음에 갖고 오기를 어디서 갖고 올 거냐면은 교번 필드를 갖고 오는데 어디서? from 추가된 명단에서 갖고 와더라고. 추가된 명단. 근데 이렇게 갖고 온 교인명에서 갖고 온 요 추가된 명단이라고 하면은 얘네들 맞죠. 얘네들이 뭐랑 같지 않아야 되냐면은 현재 필드 교인명단 추가에 교번 필드랑 같지 않아야 되는 거죠. 되시나요? 자, 볼게요. 지금 교인명단 추가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왔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 교인명단 추가에 교번 필드와 나딘 일치하지 않습니다. 갖고 온데 어디서 갖고 와? 추가된 명단에 있는 교번 필드하고 즉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런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데이터를 추가된 명단에 이렇게 넣어달라 이 소리죠. 자, 진행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들어가셔서 SQL문 보기 누르고 여기다가 방금 했던 그 쿼리를 그대로 한번 적어보죠. insert into 추가된 명단의 값을 넣을 건데 갖고 올게요. select 갖고 와서 뭘 갖고 와? 전부 다 갖고 오세요. from 어디서? 교인 명단 추가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insert into 추가된 명단의 값을 넣을 건데 그 값은 뭐예요? 교인 명단 추가해서 갖고 온 값이래요. 자, 추가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추가.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웨어 조건문을 어떻게 걸 거냐면은 그러니까 교인 명단 추가의 교번이 있죠. 교번이 not in 일치하지 않는데 뭐랑 select만 갖고 올게요. select 교번 어디 있는 교번? from 교인 명단 추가에 있는 교번과 이게 마지막 추가된 명단이죠. 제가 추가된 명단 됐죠? 추가된 명단에 값을 넣는데 교인 명단 추가해서 갖고 온 값을 넣을 거예요. 근데 그 값을 전부 다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번 필드가 그러니까 교인 명단 추가의 교번 필드죠. 추가된 명단에서 갖고 온 교번 필드하고 서로
다른 애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넣어달라고요. 자, 이걸 실행을 시키시면은, 자, 보기 누르면 이렇게 아까 봤던 5개 데이터 보이고, 자, 얘를 실행을 시키시면 이렇게 5개는 추가하겠냐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얘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쿼리 처음 말씀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쿼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셀렉트 구문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했지만, 제가 인서트 인트 구문에 대해서 꼭 외워야 된다는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경우, 이 쿼리는 마법사를 씁니다. 자, 마법사 한번 써볼게요. 마법사 어떻게 되나? 자, 그럼 마법사로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근데 마법사 만드는 방법은 그것도 사실 좀 복잡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해드렸죠. 자, 여기 먼저 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파악하셔야 되냐면은 어느 데이터를 어디다 넣는지. 우리는 지금 교육 명단 추가 데이터를 추가된 명단에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그쵸? 이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만들기의 쿼리 디자인에서 교육 명단 추가, 즉 추가될 내용이 있는 걸 먼저 갖고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필드를 먼저 갖고 오셔야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디자인 탭에서 추가 쿼리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추가할지 준 다음에 거기다 조건을 이런 식으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제가 직접 액세스에서 진행하는 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만들기의 쿼리 디자인에서 갖고 올 게 뭐예요? 교육 명단 추가죠. 자, 그러니까는 테이블, 만약에 안 보시면은 이렇게 테이블 표시하면 보입니다. 교육 명단 추가를 갖고 와서 우리 아까 쿼리 했을 때는 그냥 별표 5내용은 전부 다 갖고 올게요. 왜냐면 여기다가 조건을 걸어야 되거든요. 자, 보죠. 교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봉사부서, 교구, 그리고 연락처까지. 이렇게 보기 누르시면 잘 갖고 와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추가 필드를 추가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현재쯤에는 SQL만 보기 누르면 이렇게 셀렉트 구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추가 쿼리 있죠. 쿼리 전에 추가 쿼리 이렇게 누르시면 얘가 추가 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다 넣을 거예요? 추가된 명령에 넣기로 했었죠. 되었나요? 확인 누르시면은, 자, SQL만 보기 누르시면은 인서트 인투에서 이렇게 값을 추가라고 잘 나옵니다. 그럼 이제 from 다음에 여기다가 조건문만 걸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조건문 어떻게 거시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교본 있죠. 교본에다가 조건을 이렇게 걸어줄게요. 조건은 어떻게 거셔요? 요거죠. not 추가된 명령에서 갖고 온 교본이 현재 값하고 다르다.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죠. 얘를 보죠. 여기 있죠. 교육명단 추가에다가 이렇게 걸어줄게요. 교육명단 추가의 교본 필드와 추가된 명령 갖고 온 교본 필드가 서로 not 같지 않다. 이렇게 걸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기 누르면 이렇게 5개 데이터 잘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실행 누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 5개 추가한다고 되어 있죠. 얘 누르시면 추가됩니다. 다음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자, 이제 교재 잠깐 볼게요. 교재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 삼각형에 교본 필드를 이용하여 중복된 여부를 판단하는 추가 쿼리 만들었죠. 방금 추가 쿼리. 그 쿼리 이름이 뭐예요? 교인 명단 추가질이에요. 여기다가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저장 누르신 다음에 교인 명단 추가질의라고 쿼리 이름 이렇게 직접 적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교인 명단 추가질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얘 누르면 영행 이미 추가됐으니까 전부 다 중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게 없겠죠. 자, 그럼 우리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교재 2-9페이지 보시면 봉사부서 관리 폼을 다음 화면에 따라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셔도 되는데 옆에 폼에 보시면 봉사부서 관리 있죠. 이거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형태의 어떤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되었죠? 그럼 여기다 놓고 사실 이 봉사부서 관리는 이 교육명단, 이제 교육명단 요거를 하이폼으로 가져온 거예요. 하이폼으로. 그럼 우리가 이 봉사부서 관리 얘를 원래 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기본 폼이라고 하고 얘를 하이폼이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저는 이제 봉사부서 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 열어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기본 폼 하이폼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디자인 보기. 그럼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아래 이렇게 새로운 폼 이렇게 디자인 보기에서 하이폼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폼 머리글, 본문, 그리고 아래 폼 바닥글 있고 폼 머리글에 기본 폼의 내용들이 보이고 폼 바닥 본문에 이렇게 하이폼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겠죠.
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 폼이나 보고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떤 연결된 관계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거만큼은 제가 요 옆에다가 이렇게 기본 폼과 하위 폼이라고 해서 빈 폼을 만들어놨어요. 빈 폼을 지금 주어진 폼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이랑 같이. 물론 여러분 이 작업은 기출문제 따라하기 위해서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보시면서 이걸 이렇게 일일이 다 만드실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PK 컨트롤 하나 이렇게 만드시는 경우는 있지만은 폼 자체 이렇게 다 만드시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 기본적인 내용 원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는 만들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같이 볼게요. 일단 하이폼부터 만들어 보고 하이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디자인 보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폼머리 끌 본문, 폼 바닥 그리고 본문에다가 얘네들이 뭐냐면 위에 양식 디자인에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상자 있을 거예요. 텍스트 상자들이 이렇게 배치가 된 이런 형태입니다. 자, 제가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예 새 폼부터.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아서. 자, 만들기 보시면 폼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폼에 보시면 폼 디자인. 누르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폼이 생깁니다. 그럼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폼이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 좀 전에 폼 머리끌도 보였고 폼 바닥걸도 보였잖아요. 걔네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 보시면은 폼 머리끌과 바닥걸 나타나게 하는 이런 도구가 있어요. 누르시면 잘 나타납니다. 되었죠? 자, 그럼 조금 전에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 있었죠? 자, 그건 뭐냐면은 위에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 보일 거예요.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 드래그 하시면은 새로운 텍스트 상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시면 이렇게 뭐가 나오고 취소 잠깐 누를게요. 눌러보시면 얘는 텍스트 상자인데 얘는 뭐예요? 얘 옆에 생긴 거는 레이블이에요. 텍스트 상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레이블을 같이 생성을 합니다. 이 말이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레이블은 필요 없고 텍스트 상자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텍스트 상자 클릭 드래그 하실 때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컨트롤 누르고 키보드에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텍스트 상자만 따로 열립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만들면은 얘는 서로 연결된 객체이기 때문에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단독적으로 이동을 시키고 싶었다 싶을 때는 해당 객체 저는 레이블 이동시켜 볼게요. 레이블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회색 모양이 있죠. 회색 점이. 얘 잡고 움직이면 얘만 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겠죠. 그렇죠? 여기 레이블 한번 이렇게 레이블 클릭하시고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교번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겠죠. 그럼 얘는 텍스트 상자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번이란 글자를 보여주는 레이블 컨트롤 뿐인 거예요. 됐나요? 자, 몇 가지 보죠. 옆에 보시면은 뭐냐면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얘는 이렇게 단추를 기능을 하는 단추 컨트롤 생성이 됩니다. 자, 형식에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테마 사용이라고 되는데 얘를 아뉴라고 누르면 이렇게 기본 형태의 단추도 잘 생성이 되세요. 보기 누르면 이렇게 누르는 단추 역할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건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는 여기 하이폼 이렇게 디자인 보기 열어보시면 이렇게 생성됐는데 얘는 뭐예요? 각각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5개, 6개 이렇게 나열된 거죠. 그런데 클릭을 해보시고 나서 클릭을 하시고 나서 이쪽에 속성창에서 보시면 기타에 들어갈게요. 기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교번이라고 제 이름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원래는 제가 요 하나는 이름 정의 안 해놨는데 봉사부서 볼게요. 봉사부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보시면 이렇게 TXT13이라고 해서 원래 이렇게 이게 처음 만들 때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럼 이제 전 이거를 컴퓨터에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 컨트롤 이름을 줬어야 됐잖아요. 선택을 하시고 이름을 TXT 봉사부서로 이렇게 줄게요.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빈 폼에다가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만 이용해서 이렇게 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보기 누르시면은 어떠한 데이터도 안 보여줍니다. 왜냐면 얘는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럼 여기다 뭔가 이렇게 표현하게 하려면은 뭘 주셔야 되냐면, 자, 요 단어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코드 원본이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죠.
디자인 보기에서 여러분 요 교번 이름 주민번호 봉사부서 교구 연락처는 이 교인 명단에 있는 데이터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인 명단에 있는 값을 요 하이 폼에도 연결시킬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렇게 이 구역 있잖아요. 이거를 폼 선택기라고 하는데 폼에다가 뭔가 그 레코드 원본을 연결시킬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쪽에 있는 폼 선택기를 먼저 눌러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야지 폼에다 레코드 원본을 쓰는 속성창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폼 머리글에 배경을 바꾸고 싶으시면은 폼 선택기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폼 머리글을 선택하시고 속성창에 가서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폼 선택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레코드 원본을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폼 머리글 선택 오른쪽에 오셔서 데이터에 보시면은 그죠? 데이터에 보시면 이렇게 레코드 원본이라고 있어요. 자,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교인 명단이라는 걸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자 이제 다시 볼게요. 다시 보게 되면은 보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보여요. 다만 달라진 게 뭐냐면은 아까랑 달라진 게 여기 아래 보시면 이렇게 요런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볼게요. 1/33 이건 뭐냐면 총 33개의 레코드고 우리는 그 중에 첫 번째 레코드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즉 얘는 뭐예요? 교인 명단에 갖고 온 33개 레코드 그걸 나타내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하나도 안 보이잖아. 왜냐면 현재 폼에는 레코드 원본은 설정이 됐지만 컨트롤 원본은 설정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컨트롤 선택하시면 이렇게 데이터 보시면 컨트롤 원본이 비어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눌러보시면은 교인 명단에 있는 필드들이 보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시고 자 여기다가 교번 클릭하시고 txt 교번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교번이라고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교번이라고 보이면서 자 보죠. 이제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레코드가 보이는 거 보이죠. 그럼 나머지 똑같이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디자인에서 이름 클릭하시고 데이터를 이름으로 주민등록번호 클릭하시고 데이터를 주민등록번호로 봉사부서 클릭하시고 데이터를 봉사부서로 교구 클릭하시고 데이터를 교구로 연락처 클릭하시고 데이터를 이렇게 연락처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보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값이 잘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하이폰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하이폰 만들고 있는데 요 교인 명단 요거 폼을 클릭해 보시면 데이터 이렇게 쭉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냐면 이 두 개는 폼이 서로 틀린데 이 폼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나만 있는 폼을 우리 얘를 단일 폼이라고 얘기하고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폼 보기에서 얘를 연속 보기 폼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연속 보기 폼. 되셨나요? 자, 그럼 얘를 연속 보기로 바꿔볼게요. 디자인 보기에서 폼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형식이 있어요. 형식에 보시면 이렇게 기본 폼 보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단일 폼, 연속 폼 이렇게 보이죠. 우리는 연속 폼을 바꿔볼게요. 연속 폼을 바꾸고 나서 다시 보기 누르면 이제 데이터 쭉 나야 될 거라 예상이 되는데 보기 눌렀더니 안 나열되고 이렇게 공백은 뭐죠? 뭐냐면 디자인 보기 눌렀을 때 아래쪽에 있는 공백 있잖아요. 이거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쭉 올려볼게요. 쭉 이렇게 올리시면은 자 이렇게 좁아졌죠. 이 상태에서 얘도 좀 좁고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쭉 나열되는 거 보이시죠? 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요소를 좀 여기서 정리 좀 할게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고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 게 보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얘를 레코드 선택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요거 33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가 탐색 단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 레코드 선택기하고 탐색 단추를 각각 보였다 안 보였다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 보기에서 형식에서 보시면은 자 볼게요. 레코드 선택기 탐색 단추 같은 거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본문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즉 이 폼의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를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폼 선택기를 누르셔야지 여기 이렇게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가 예로 되어 있는 걸 아니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얘를 처음부터 자, 레코드 선택기부터 아니오로 바꿔볼게요. 아니오로 바꾸신 다음에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옆에 있던 게 사라지죠. 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놓고 탐색 단추죠. 탐색 단추를 아니오로 누르시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탐색 단추가 사라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 더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테두리 있죠. 테두리가 눈에 거슬려요. 그래서 얘를 좀 깨끗하게 데이터만 나타나게 하고 싶고, 얘를 가운데 정렬까지 한번 줘볼게요. 자, 디자인 보기에서 이 컨트롤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본문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왼쪽에 보시면 눈금자죠. 눈금자 가져다 대보시면 이렇게 마우스가 바뀝니다. 이때 클릭을 하시면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들이 다 선택이 되세요. 자, 그 상태에서 형식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테두리 스타일의 실선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뭘로? 투명으로. 그리고 텍스트 맞춤이 있을 겁니다. 텍스트 맞춤은 일반이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로. 물론 이거는 이렇게 사실 홈에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 주셔도 되십니다. 가운데 정렬은 이렇게 놓고 보기 눌러볼게요. 홈 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잘 보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본문의 색깔 이렇게 흰색, 회색, 흰색, 회색 돼 있어요. 이거 뭐냐면 배경색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전부 다 깨끗하게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디자인 보기. 본문의 배경색이 이때는 본문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에 보시면 배경색하고 다른 배경색인데 배경색 1이 흰색이죠. 그쵸? 그럼 얘를 배경색 이러거나 배경색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또는 여기 옆에 누르시고 요거 선택하셔도 동일하겠죠. 됐죠? 그리고 폰 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되셨나요? 자, 전 이거를 하이폼으로 해서 이름을 저장을 할게요. 하이폼으로 저장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기본 폼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볼게요. 기본 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조회 부서명 보이고 여기 디자인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본문에다가 텍스트 상자하고 레이블 이렇게 적어둔 것밖에 없어요. 됐죠? 그리고 미리 하나 확인하실 건 여기 텍스트 상자거든요. 근데 이름을 이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CMB 조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우리 그 교재 2-10페이지 보시면 2번 문제 뭐 CMB 조회 컨트롤에 대해서 콤보 상도로 변환하시오 있죠. 요 문제 풀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보시면 TXT 부서명, TXT 지도부서, TXT 연락처 잘 되어 있죠. 그쵸? 컨트롤 게임 여러분 엑셀에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래 보시면 봉사부서 관리 보면 요 데이터 이렇게 다 디자인 보기 눌러보시면은 폼 머리글 얘네들이 전부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저도 기본 폼에 있는 얘를 전부 다 폼 머리글을 만든 다음에 폼 머리글을 위로 올릴게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폼 머리글이 나와야 되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폼 머리글 바닥글 됐죠? 이 상태에서 얘 전체 다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그냥 위로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살짝 내려놓을게요. 자, 지금부터는 뭐 얘랑 최대한 비슷하게 모양을 만드는 과정이긴 한데, 자, 그럼 여기다가 요 하이폼으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갖고 오시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사실 이렇게 잡고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마우스 당기신 다음에 놓으시면 이렇게 하이폼으로 잘 들어와집니다. 그럼 얘는 너무 크니까는 이쪽까지 좀 옮겨줄게요. 얘도 이렇게 옮겨줄게요. 이렇게 옮겨주시고 얘 데이터를 길이를 조금씩 늘려도 상관이 없겠죠. 계속 옮겨주고 좀 늘려볼게요. 됐죠? 이렇게 놓고 폼 보기 누르면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좁은 것 같네요. 자, 디자인 보기에서 얘를 좀 세로 이렇게 좀 늘릴게요. 세로 이렇게 늘리시면은 자, 조금만 더 늘릴까요? 이 정도. 자, 폼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럼 기본 폼에 하이폼이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하이폼이 좀 너무 좁은 것 같네. 자, 디자인 보기에서 여기서 하이폼을 이렇게 올릴게요. 자, 폼 보기 누르면 이렇게 잘 보입니다. 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요 삼각형 있는 거죠. 이거 뭐라고 했어요? 얘가 레코드 선택기인데 얘는 뭐의 레코드 선택기예요? 기본 포맷 레코드 선택기인 거죠.
그럼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기본 폼에서 레코드 선택키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이 폼에만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본 폼에서 레코드 선택키 아니오 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레코드 선택키 J를 아니오 주신 다음에 다시 하이 폼이죠. 여기 폼 선택키잖아요. 하이 폼 선택키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레코드 선택키를 얘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폼 보기 눌러볼게요. 폼 보기 누르면 이렇게 하이 폼에는 레코드 선택키가 잘 보이죠.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이게 지금 이름이 기본 폼하고 하이 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래 이제 요 탐색 단추 이렇게 누르면은 레코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쵸? 움직일 때 이 부분에 있는 이 데이터들은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하이 폼은 꿈쩍도 안 하잖아. 그럼 이게 기본 폼 하이 폼으로 묶일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기본 폼 하이 폼이 바뀌려면 기본 폼의 데이터가 바뀌면은 그 값을 기준으로 하이 폼이 이렇게 같이 연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이걸 어디서 설정하셔야 되냐면 디자인 보기 눌러볼게요. 디자인 보기 누르신 다음에 두 폼, 즉 기본 폼과 하이 폼의 데이터를 연결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기본 폼하고 하이 폼의 레코드 원본이 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기본 폼 선택하시고 폼 선택해서 데이터에서 레코드 원본 넣었더니 봉사부서로 돼 있죠. 자, 봉사부서예요. 자, 봉사부서 보시면은 자, 보죠. 기본 폼은 폼 이름이 뭐예요? 봉사부서 폼이죠. 봉사부서 폼에 봉사부서 테이블에 자, 부서번호 있었잖아요. 부서번호 잠깐만 부서번호 됐죠. 근데 하이폼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선택하시면은 자 보죠. 레코드 선택해서 보시면 교인 명단이죠. 자, 교인 명단 더블 클릭하시면 뭐가 있어요? 봉사부서 있죠. 그렇죠? 봉사부서 됐죠. 자, 역시 교인 명단에 봉사부서 필드가 같은 필드였잖아요. 자,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었냐면 사실 앞에 데이터베이스도 관계 누르시면 여기서 이렇게 기본 폼인 봉사부서하고 하이 폼인 교인 명단이 서로 부서번호와 봉사부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보죠. 그럼 기본 폼의 부서번호와 하이 폼의 봉사부서 연결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하이 폼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폼 자체를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하이 폼에 이 폼 선택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폼 자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기본 필드 하이 필드 연결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여기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얘가 알아서 부서번호와 봉사부서 연결을 잘 찾아줘요. 왜냐면 앞에 이미 관계 설정이 돼 있잖아요. 관계 설정이 됐기 때문에 액세스가 알아서 이렇게 잘 찾아줍니다. 자, 확인 누를게요.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자, 이제는 보기 눌러서 여기서 값을 바꿔볼게요. 값을 바꾸면 이렇게 해당하는 데이터로 이렇게 잘 필터링이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책에 있는 문제 좀 풀어볼게요. 이걸 이제 봉사부서 관리 폼이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봉사부서 관리 폼의 화면을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셔야 되고, 폼 머리글에다가 봉사부서 관리의 제목을 표시하도록 레이블인데 뭐냐면 거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위쪽에 이렇게 봉사부서 관리라고 이렇게 크게 제목돼 있죠. 이거 표현해달라는 소리예요.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 보기에서 여기 레이블 있죠. 레이블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클릭 그리고 여기다가 봉사부서 관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보죠. 이름 LBL 제목이니까 컨트롤 선택하시고 기타에서 보시면 여기서 LBL 제목이라고 쓰면 되겠죠. LBL 제목. 글꼴 크기는 18포인트, 글꼴 두께는 굵게죠. 자, 형식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글꼴 크기를 18포인트, 글꼴 크기는 18포인트, 글꼴 두께는 보통이 아닌 굵게로 주면 되겠죠. 굵게. 그리고 사실 뭐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적당히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장렬이 한번 홈에서 가운데 장렬 같은 거 주시면 되고, 그리고 글자색은 따로 언급이 없긴 한데 그냥 우리 검정색으로 줄게요. 검정색으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아래 보시면은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아래 보시면 이렇게 선 하나 있잖아요. 자, 선 하나 그리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거 있죠. 요게 선이에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요렇게 가로로 선 하나 그려줄게요.
선을 그려주고 전체적인 사이즈 좀 줄여야겠다. 이 정도 줄게요. 자, 그리고 얘를 자, 볼게요. 형식에 보시면 테두리 스타일을 자, 이렇게 실선에 가는 선으로 되어 있는데 실선에 포인트를 한 2포인트 정도 좀 두껍게 줘볼까요? 이렇게 주고 확인을 해 보실게요. 자, 다시 볼게요. 홈에서 폰 보기 누르면 이렇게 잘 보이죠?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원래 이제 이쪽에 봉사부서 보고서라는 단추가 있는데 전 이제 요거를 그냥 여기다가 편의상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디자인 보기에서 요 단추 있죠? 단추 이렇게 드래그 할게요. 드래그 이렇게 하신 다음에 드래그 하신 다음에 자, 얘를 취소 누르신 다음에 아까처럼 여기다 형식은 테마 스타일은 없어질게요. 테마 스타일은 이렇게 안 이어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커맨드 13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는 사실 캡션이죠. 자, 볼게요. 캡션을 뭐라고 주시냐면은 봉사부서 보고서라고 줄게요. 근데 이렇게 줬다고 해서 자, 이렇게 봉사부서 보고서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자, 여기서 써도 되겠다.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얘가 이름이 봉사부서 보고서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기타에 보시면 CMD 13이 여전히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는 CMD 보고서로 한번 바꿔볼까요? CMD 보고서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2번 보시면 하이폼의 본문 컨트롤에서 화면에 표시된 왼쪽부터 차례대로 탭 정지 관련 속성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폰 보기 눌렀을 때 여기서 그 탭을 누르면 이렇게 왼쪽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쵸? 요거를 이 순서로 정렬해 달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디자인 보기에 본문이죠. 본문인데 본문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 탭 순서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름이 먼저 선택되게 하려면은 여기 앞에 이 모양 있죠. 얘를 클릭하시고 마우스로 자꾸 이렇게 위로 이동시키시면 되세요. 그럼 이름 교본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자 볼게요. 제일 먼저 이름이 선택되죠. 그 다음에 교번, 그 다음에 주민번호, 봉사부서, 교구, 연락처. 자, 그 다음 레코드에서도 이 범준의 이름이 먼저 선택됩니다. 그 다음에 교번, 탭 순서대로 되었나요? 그러니까 얘를 왼쪽부터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는 본문 선택, 탭 순서. 얘를 교번을 이렇게 앞으로 당겨달라 이 소리겠죠. 확인.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하이폰 바닥글에 txt 교인수인데 현재 하이폰 바닥글에 txt 교인수가 없네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죠. 자, 텍스트 컨트롤 만드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자, 여기 첫 번째 이거 있죠.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드래그를 요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여기에 텍스트 상자 컨트롤 생성이 되고 그리고 얘 이름을 txt 교인수니까는 기타에서 txt 교인수를 주면 기타에서 txt 교인수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여기 앞에 레이블은 자 여기다가 그 더블 클릭해서 감면 쓸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교인수로 주면 돼요. 교인수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만약에 이걸 좀 검정색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홈에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검정색 이렇게 바꿔도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다가 얘가 문제 요거 있는 게 뭐냐면은 컨트롤 전체 인항수거든요. 자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다가 는 카운트 개수에 주는 거죠. 카운트. 그 여기다가 별표 께 주면은 하이폼의 모든 레코드의 개수 해달라 이 소리예요. 자, 보죠. 는 카운트 한 다음에 이렇게 가로 열고 별표. 자 그리고 보기 눌러 보시면 이렇게 4개라고 나오죠. 근데 이렇게 기본 폼을 필터링을 하게 되면 그 필터링 한 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 보이죠. 됐죠? 즉 이 하이폼의 개수라는 거는 기본 폼에 따라서 이 하이폼이 다시 설정이 되고 그 레코드의 개수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원래 이 교인명단 레코드 개수는 아까 33개인가 됐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거기 문제 보시면은 그 표시에 9명처럼 표현되게 뭐라고 되는지 좀 볼게요. txt 교인수 컨트롤에는 전체 인원수가 1명과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과 형식 속성이래요. 그럼 컨트롤 원본을 이용해서 이렇게 5라는 숫자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뒤에다 명을 붙이는 건 형식인데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선택을 하시고 형식에 보면 형식이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우리 엑셀에서 배웠던 셀 서식 그대로 적용하셔도 상관없어요. 0명이라고 이렇게 주면 됩니다. 0명이라고 이렇게 주시고 엔터. 자 그럼 이렇게 앞에 원화교 자동으로 붙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기 누르면 이렇게 5명으로 잘 보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2번에 봉사부서 관리 폼 어쩌고저쩌고 되는데, 자, 그게 뭔지 좀 천천히 볼게요. 자, 봉사부서 관리 폼에 있는 CMB 조회 있죠. CMB 조회. 요거를 다음 것째 콤보 상자로 바꿔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텍스트 상자인 얘를 콤보 상자로 바꿔달라는 소리예요. 그것만 좀 해볼게요. 디자인 보기에서 해당 컨트롤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 변경해 보시면 이렇게 콤보 상자로 됐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콤보 상자로 바뀌면서 여기 데이터나 형식에 해당 콤보 상자에 관련된 속성이 바뀌겠죠. 됐죠? 자, 그러면은 봉사부서 테이블에 부서번호나 부서명을 표시하시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해당 컨트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CMB 조회 선택하실 때 데이터 있죠. 데이터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행 원본 유형이 있어요. 행 원본 유형. 그럼 여기다가 행 원본 유형 우리 지금 쿼리 쓸 거거든요. 쿼리 쓸 건데 테이블 쿼리로 주시고 여기 행 원본에 어떻게 주시면 되냐면 셀렉트 구문 주시면 됩니다. 셀렉트 갖고 올 게 뭐예요? 부서번호와 부서명이죠. 부서번호와 부서명을 갖고 오라고 되어 있죠. 어디서? 봉사부서에서. from 봉사부서에서. 됐죠. 이렇게 주고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결과 좀. 폼보기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분명히 부서번호와 부서명 둘 다 갖고 왔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부서번호밖에 안 보일까요? 왜냐면 자, 디자인 보기 눌러볼게요. 여기 형식에 보시면요. 형식에 보시면 열의 개수 하나로 됐잖아요. 이거를 2개로 바꿔주셔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이렇게 열이 2개가 돼서 이렇게 잘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컨트롤에는 부서번호가 저장돼도 설정하셔야 되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디자인북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자, 볼게요. 데이터에 뭐가 있냐면 여기 바운드할 열이라 했거든요. 바운드열을 1로 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부서번호와 부서명을 2개의 열을 갖고 왔잖아요. 그 중에서 이걸 전부 다 요 컨트롤, 즉 CMB 조회 컨트롤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열인 부서번호만 저장하게 돼 이 소리예요. 즉 바운드 열이 저장할 열 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열의 너비는 1.2cm가 되도록 해달라는 건 뭐냐면은 부서번호잖아요. 그러니까 부서번호 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부서번호고 두 번째 부서명이잖아요. 그럼 여기 볼게요. 열의 개수 2개 줬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다가 직접 열의 너비를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주시면 되냐면 1.2하고 엔터 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거냐면 전체 열의 너비에 2개의 폼 열의 너비에서 앞부분 요 부분 앞부분 요거를 1.2cm 이렇게 사용자 지정을 했고 나머지 얘는 액세스가 알아서 지정해줘요. 이런 의미라고요. 자, 그럼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보기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앞에 1.2 되고 얘는 알아서 나머지를 할당을 받겠죠. 자, 그 다음에 목록 위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하시오. 자, 디자인 보기에서 여기 데이터에 보시면 목록 값만 허용을 하게 됐죠. 자, 이거를 예로 주시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목록 값만 허용을 예로 주시면은 되겠죠. 자, 근데 우리 PDF에 보시면 제가 이런 거 정리를 해드렸을 거예요. 추가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열의 너비를 2, 3, 목록 너비를 5로 줘볼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 선택을 하시고 열의 너비는 2개인데 열의 너비를 2,3만 줄게요. 2,3만 여기까지만. 이 상태에서 자 2,3 하고 엔터.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보기 누르면 이렇게 2cm, 3cm 잘 됩니다. 근데 이게 넓어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여기 보시면 열의 너비 말고 목록 너비가 자동으로 돼 있거든요. 목록 너비가 자동으로 되는데 이제 이거를 5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자 2cm, 3cm 함께 오죠.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면 보기 누르면 얘가 이렇게 그 목록에 맞춰서 잘 보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프린트에 보시면 옆에 열의 너비 0하고 2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볼게요. 여기서 열의 너비 0, 2는 첫 번째 열을 0으로 잡고 두 번째 열을 2로 잡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첫 번째 열이 어디예요? 이거 부서번호죠. 그러니까 부서번호를 0으로 잡았고 부서명을
2로 잡았겠다 이 소리예요. 자, 디자인 보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열의 너비가 2cm, 3cm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우고 0,2 이렇게 주게 되면은 0, 앞에가 0, 두 번째가 2잖아요. 자, 이럴 때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부서 번호가 안 보이고 부서 명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 요게 피스메이커를 누르게 되면은, 자, 피스메이커는 부서 번호가 D01이죠. 그쵸? D01이고, 그때 부서명이 피스메이커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피스메이커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요 CMB 조에 기록된 데이터는 D01일까요? 아니면은 피스메이커일까요? D01이고 피스메이커는 아니에요. 왜냐면 디자인 보기에서 여기 데이터에 보시면 바운더리 부서 명이 아니라 부서 번호잖아요. 즉 이렇게 돼 있으면은 0, 쉼표 2로해서 부서명만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 저장은 첫 번째 열인 부서 번호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조건문서식이죠. 조건문서식 한번 볼게요. 자, 교인 명단 입력 폼이니까 요 하위 폼 요거 말하는 건데, 자, 요거에다가 모든 폼에 대해서 뭐 첫 번째 교번의 첫 번째 글자라는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보기 누르면 이렇게 교번 있죠. 교번 첫 번째 글자. 요게 8인 경우 글꼴을 굵게 기울임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자, 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 본문의 모든 컨트롤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하시는 거냐면 왼쪽 눈금자에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선택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서식에 보시면은 조건문서식 있죠. 조건문서식 이렇게 놓고 세규칙 들어갈게요. 세규칙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시기로 줍니다. 시기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레프트 교번 있죠. 교번에서 첫 번째 글자니까는 1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그 데이터가 뭐 8이라고요. 엑셀에 썼던 건 비슷하죠. 그쵸? 이럴 경우 자 굵게 기울임 주시면 되겠죠. 됐죠? 확인 누르고 적용 누르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보이냐면 자, 홈에서 폼 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조건문서식 적용되는 거 잘 보이실 겁니다. 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회매 출력 넘어가기 전에 뭐 사실 요 아래쪽에 조회매 출력 보고서 열 때 관련된 이기도 한데 프린트에 보시면 이제 요 4페이지까지 했잖아요. 4페이지까지 했는데 요 5페이지 보시면은 필드는 컨트롤 이렇게 되죠. 수업 시간에 해봤지만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같이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기본 폼에서 CMB 조회 컨트롤의 부서명을 선택을 하면 부서명에 해당하는 레코드만 표시하게 해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요 기본 폼에서 이렇게 요걸 일단 원래대로 좀 바꿔놓을게요. 자, 열너비를 1.2로 바꿔볼게요. 1.2 이렇게 놓고 자, 저장 누른 다음에 보기 눌러서 기본 폼에서 이렇게 원하는 어떤 의료선교를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이 아래 데이터가 의료선교부 데이터로 이렇게 필터링 되게 해달라 이 소리예요. 이 아래 해당하는 값만 보이게 해달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요 기본 폼의 값을 이렇게 의료선교부로 바꾸면 얘도 같이 바뀌는 거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이름이 CMB 조회죠. CMB 조회의 값이 변경이 되면 CMB 조회의 값이 변경이 되면 그때 기본폼이 현재 폼이잖아요. 기본 폼의 값을 레코드를 특정 데이터 즉 D03으로 필터링 해주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여기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요 프로시저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진입하는지 좀 볼게요. 일단 해당 요소 즉 컨트롤 CMB 조회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쪽 속성창에 보시면 이벤트라고 있어요. 이벤트에서 여기다가 원클릭을 하게 되면 뭐냐면 한번 클릭 스타일리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클릭이 아니라 이렇게 값을 바꾸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그거를 애프터 업데이트 한번 줘볼게요. 업데이트가 된 이유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 줄 거니까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옆에 보시면 점색의 작성기 눌러서 이렇게 코드 작성기 누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어떤 값을 주게 되면은 CMB 조에 있는 값이 애프터 업데이트 변경이 되면은 그때 할 일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적어주실 때, 자, 이렇게 프린트 아래 5페이지 보시면 필터하고 필터 온 속성이 되는데, 사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폼을 필터링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본 폼 레코드를 어떤 데이터로 이렇게 필터링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방법은 필터 속성과 레코드 세클론, 레코드 소스 요 세 가지가 제일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두 컴퓨터 어플라이 필터는 좀 천천히 좀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보죠. 필터하고 필터 온 속성에서 나머지는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위아래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얘도 똑같은 위치에다 이건 안 변하잖아요. 그쵸? 이건 안 변하죠. 그쵸? 그럼 이 부분은 무조건 똑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조건식 있죠? 조건식만 잘 주시면 되는데 조건식 중에 좀 까다로워요. 자, 조건식을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걸 진행하면서 천천히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미점, 현재 폼은 미점, 필터하고 는 주시고 여기다 조건식을 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제가 조건식 한번 일단은 주고 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필터 온은 true라고 이렇게 주시게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결과 좀 볼게요. 자, 보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 놓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필터링 되는 거 보이시죠? 되었죠? 자,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필터링을 때 필터 프로세스를 줄 때 이 부분만 좀 잘 만드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파악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필드는 컨트롤 요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요게 어떻게 파악하는지 같이 좀 볼게요. 지금 현재 기본 폼의 데이터를 필터링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자, 이렇게 액세스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볼게요. 지금 그 얘기 뭐냐면은 조에 있잖아. 조에서 여기서 CMB 조에서 이렇게 어떤 값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값을 이렇게 필터링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값을 비교할 게 요 조의 값이죠. 그러니까 조의 값이 컨트롤은 CMB 조에 있는 값을 비교할 거죠. CMB 조에 있는 값을. 자, 그럼 이 값을 뭐랑 비교할 거냐고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셔야 되냐면은 필터링의 대상이 되는 거. 여기서 뭐 기본 폼이겠죠. 확인해 볼게요. 기본 폼에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데이터에 보시면 봉사부서로 되어 있죠. 그쵸? 이 레코드 원본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봉사부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D01, D02 있는 게 뭐예요? 부서 번호잖아요. 그쵸? 즉 CMB 조회가 뭐랑 비교를 하셔야 되면 부서 번호랑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필드는 컨트롤 찾아냈으면 그 다음에 하실 건 뭐냐면은 요 부서 번호, 즉 원본 필드의 데이터 유형을 파악하기로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문자인지 숫자인지 날짜인지 그런 걸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부서 번호 D01, D02 명백히 문자죠. 문자인 경우 작은 따옴표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묶어 주시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트롤만 따로 구분하기로 하고 되어 있는데 컨트롤이 뭐예요? CMB 조회잖아요. 이것만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나머지 요소를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되었죠? 그리고 그 사이를 마지막에 앰퍼센트로 연결하기.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그렇죠? 요게 미점 필터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코드로 바꿔볼게요. 자, 요 데이터 이벤트에서 보시면 뒤쪽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조건식이잖아요. 조건식 부분에서 방금 작성한 이 조건식을 그대로 주시게 되면은 자, 확인 좀 해보죠. 자, 보기 누르고 이렇게 바꾸면은 잘 바뀌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미점 레코드 클로한 다음에 find first 하고 조건식 그대로 줍니다. 조건식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요거 한번 진행을 해보죠. 애프터 업데이트해서 여러분 앞에다가 요 코드 앞에다 이렇게 작은 따옴표 이렇게 주시면 얘는 이제 주석 처리돼서 무시가 됩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해볼게요. 미점 레코드
set 클론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럼 레코드를 복사한다는 소리거든요.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 find first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런 데에도 조건식을 주시면 되는데 똑같아요. 부서 번호가 뭐랑 같아야 돼요? cmb 조회랑 같아야 되겠죠. 조회랑 같아야 되겠죠. 자, 근데 cmb 조회가 문자니까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작은 따옴표 주시고요. 그리고 cmb 조회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은 다음에 그 사이를 연결 연산자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조건 부분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레코드 서클은 뭘 해주셔야 되냐면 미점 현재 폼의 북마크를 책갈피를 뭘로 바꿔주면 되냐면 미점 레코드 세클론 클론의 북마크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위에서 find first 위에서 찾았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현재 폼의 북마크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보기 누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누르시면은 잘 되죠. 필터링 잘 되죠. 그렇죠? 됐죠. 자, 그러면 레코드 소스인데 얘는 뭐냐면은 이 뒤쪽에 그러니까 뒤쪽 각고래를 셀렉트 검으로 주시는 거예요. 셀렉트 검으로. 자, 한번 해보죠. 이벤트 프로시저에서 요 위에 두 개는 이렇게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주석 처리해 주시고 미점 레코드 소스로 줄게요. 소스 늘 한 다음에 여기다가 셀렉트 구문 쓰시면 되거든요. 셀렉트 갖고 올게요. 모든 데이터를 갖고 올게요. from 어디서 현재 폼의 레코드 한번은 뭐예요? 봉사부서 테이블이죠. 봉사부서 테이블에서 됐죠? 다만 조건이 있는데 뭐가 조건이냐면 where 부서 번호가 뭐랑 같아야 돼요? cmb 조회랑 같아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cmb 조회가 문자니까 이렇게 작은 따옴표 주는 거 이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cmb 조회를 제외한 나머지 요 부서 번호까지 이렇게 묶었잖아요. 그쵸? 여기도 역시 부서 번호 이렇게 묶었잖아요. 근데 이 레코드 소스의 셀렉트 구문을 쓰실 때는요, 얘를 어떻게 묶어야 되냐면 뒤쪽은 똑같이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묶어주시고 앞쪽을 요렇게 묶고 시작 큰 따옴표를 여기가 아니라 셀렉트 구문 시작까지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큰 따옴표를 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폼 보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주의를 바뀌어 누르면 잘 필터링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세 가지가 프로세스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필터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어플라이 필터라고 되죠. 필터 적용시켜 달라는 건데 이제 요거는 뒤쪽에 이렇게 조건만 잘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두 커맨드 명령 실행시켜 달랍니다. 두 커맨드 명령시켜 어플라이 필터를 적용시켜 달래요. 눌렀더니 필터 네임인데 우리 필터 만든 적 없잖아요. 그러면은 쉼표 누르면 이렇게 웨어 컨디션을 보는데 이제 여기다가 조건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부서 번호가 cmb 조회랑 같을 때 cmb 조회가 문자니까 이렇게 작은 따옴표 줄게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큰 따옴표로 끌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연결 연서로 큰 따옴표 껴볼게요. 됐죠? 자, 보기 누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1번 누르시면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2 누르면 이렇게 해성교가 이런 식으로 필터링 되죠. 되겠죠? 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필터링하는 문제 뭐 사실 여기다가 뭐를 포함하는 것까지 더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 기본 틀 위에 조금만 더 얹히시면 되는 거니까는 그건 또 문제를 통해서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